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4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을 2시간 넘게 청취했고 향후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땐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약속해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일부 대출의 혼인신고 불이익 해소 등 경제 분야의 정책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진 피해에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구조와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접 점검 현장을 찾아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서 2시간 이상을 경청하고 앞으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전하며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특히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히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틀 뒤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직접 전하고 해결을 시도하겠다며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강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암진료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나고 공보의 파견도 연장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모두 168곳, 이 가운데 암진료에 특화된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병원은 모두 암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곳들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이런 집 근처 암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도 국립암센터에 설치됩니다. 암 협력병원은 지금 이제 47개인데요. 앞으로 한 70개 이상 더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비상진료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10명의 근무기간도 연장됩니다. 일부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진료협력병원 환자 이송에 따른 지원도 계속 추진됩니다. 병원을 옮겨가면 환자가 부담했던 구급차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보낼 때 받는 지원금은 이송 한 건당 89,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환자를 받은 진료협력병원에는 지원금 8만 5천 원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적합한 의료 전달 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240개 과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는데요. 경제 분야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부터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의 전면 정비 등 눈에 띄는 성과들을 최다희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주택 거래량이 작년 12월 3만 8천여 건에서 올해 2월 4만 3천여 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래도 이게 결혼을 하면 소득 수준이 같이 잡혀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좀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교통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날 이용객만 약 19,000명에 이를 정도로 GTX의 정시성과 확실한 시간 단축에 국민들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어 GTX DEF 노선도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예타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총 91개의 부담금 중에서 32개를 폐지 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전면 정비한 겁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2만 4천 명이 4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1조 5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소상공인 약 42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액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의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58척을 퇴거 차단하고 5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 이번이 두 번째였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제를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정책에 바로 반영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 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습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는 경제 분야를 다뤘죠. 앞서 뉴스를 보니까 GTX-A 개통이라든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즉각 이행 중인 사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담겼나요? 네, 부처 간 협업 우수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가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데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부처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편의,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야겠죠. 이 부분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컬 대학 30곳 지정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도 육성할 방침이고요. 교육 발전 특구 선정을 통해 지역별 교육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금융과 고용을 연계한 서비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금융위와 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서 전국 18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금융상담 출장소가 설치됐고요. 또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도 고용상담 출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 고용 분야 외에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수직 농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 추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행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종합해서 법률 85건, 하위 법령 38건에 대한 후속 조치 입법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와 세부 부담을 줄이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화 계좌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활력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회의 경제 분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규모 7.2의 대만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고립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지진 피해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강진 발생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만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 기준 사상자가 1,050여 명으로 집계됐고 광산과 터널 등이 무너져 고립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피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재난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호대 파견은 상대국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대만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모로코 강진 당시에도 모로코가 요청하지 않아 구호대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없으며 현지에서 고립됐던 여행객 6명은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8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불법 카메라 설치 용의자를 검거했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조사 결과 모두 3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불법 행위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카메라 발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접 점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과 함께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투표 모의 시험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비롯해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마친 이 장관은 사전투표소는 물론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하게 점검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투표의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화면을 24시간 공개합니다. 또 핵심 선거 사무는 공무원이 전담하고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동행합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꿔 개인정보 유출과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 총리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사의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늘봄학교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초등학교 1학년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둘이서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맞아요. 눈에 모래를 뿌렸으니까 우리 친구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또 싸웠죠. 자기가 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킨 거죠. 한 총리는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규칙과 스포츠맨십에 대해 알려주고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800여 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약 13만 6천 명의 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학기부터 1학년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또 늘봄학교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차관들의 늘봄학교 재능 기부도 진행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국방안보와 국군 피규어 만들기 등을 진행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대전 장대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환경교육 1일 교사로 참여하며 친환경 체험교실을 함께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도 늘봄학교 1일 교사로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똑똑한 이용법을 전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통합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는데요. 철도 기술과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도심 속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통합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지난달 열린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추진 협의체가 출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들려오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 또 여러 단체, 지역의 의견들을 잘 이렇게 수용하는. 협의체는 지하화 기술 분과와 도시개발 금융 분과, 지역 협력 분과 3개의 분과로 구성됐는데, 각 분과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비롯해 상부 부지 개발 방향 발굴과 관계기관 간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원활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정부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과 사업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오랜 시간 철길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산의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하는데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 중 완결성과 사업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 1차 선도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제안한 추가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발 대상 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급 잠수함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2021년 9월 진수한 신체호함은 전투체계와 음파 탐지기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또 함내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신체호함은 3,000톤급 이상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인 장보고3 배치1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앞서 2021년에는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해에는 안모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한편 신체호함 인도 인수식에는 미국과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K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체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마트에서 수산물을 사려다 생각보다 비싼 값에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다면 이번 소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수산물을 할인해주는 설 특별전, 2월 특별전, 3월 봄맞이전에 이어 이번 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돌아왔습니다. 4월 4일부터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44개 마트,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해주는데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재개되면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과 마트 목록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국산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해보면 어떨까요? 벚꽃비가 내리는 봄,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어딜 가나 사람이 많다 보니 유모차 끌기도 쉽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1,200여 건으로 지난해에는 약 18.6%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미끄러지는 추락 사고가 66.2%로 가장 많았고 유모차 틈에 아이 신체 일부가 끼는 눌림, 끼임 사고가 뒤를 이었는데요. 상해 부위별로는 머리, 얼굴을 다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팔, 손, 둔부, 다리 등의 순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이가 유모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반드시 조여야 한다며 영유아가 탑승한 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길이 13m, 높이 4.5m에 몸무게 9톤, 세계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가 드디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스코티는 1991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에서 발굴됐으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모든 육상 육식동물 중 가장 큰 개체인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이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신 골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악치와 복원된 뇌, 특이한 발구조, 시대별 복원도와 성장 과정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강의 육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특별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해 많은 이의 생명과 삶의 터전까지 빼앗는 산불.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43.8%가 4월에 발생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기가 건조하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인데다가 봄철 나들이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산불 위험 지역의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소각 산불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4월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농부산물 처리는 반드시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All you need is space to hear them diesels humming. Don't need no ticket, you just think alone. People get ready for that train to Jordan. Picking up passengers coast to coast. Faith is the key. Open up the doors and boys. There's hope for all among those loved the most. There is no room for the hopeless sinner who would hurt all mankind just to save his own. Have pity on those whose chances grow thinner, for there is no hiding place against the kingdom's throne. Oh,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coming. Don't need no baggage, you just get on board. All you need is faith to hear them diesels humming. Don't need no ticket, you just thank the Lord.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새벽엔 충남과 충북 남부, 전북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 보이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게 봄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0도, 세종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에는 속초와 강릉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가 8도 보이면서 낮엔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청명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잘 자라는 시기라는 의미인데요.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도 그친 만큼 청명의 날이 좋으면 1년 농사가 잘 된다는 선조들의 말을 떠올리며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